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의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5월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갖고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세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그 주택의 거주 기간은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숨 일단 한번 고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지리자 갑은 98년 12월에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7월에 갑은 또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 주택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거주를 합니다. 2014년 9월에 갑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C 오피스텔을 취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지리자 갑은 A주택, 그리고 B주택, C 오피스텔, 이제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주택을 보유한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갑은 B주택과 C 오피스텔이죠. 이렇게 이제 2001년 7월에 이제 취득했던 B주택, 거주주택이죠. B주택과 오피스텔을 배우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 A주택과 C 오피스텔, A주택은 이제 갑의 명의의 주택이었죠. 98년에 취득했던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과 그리고 14년에 이제 취득을 해서 17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C 오피스텔, 이제 2주택이죠. 이렇게 A주택과 C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갑 명의의 주택은 이제 A주택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98년 12월에 취득을 했던 A주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갑의 배우자는 이제 B주택과 C 오피스텔을 이제 부담부 증여로 해서 17년 3월에 받지만, 이렇게 B주택에서는 아마 이제 갑이 배우자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C 오피스텔과 A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까지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자의 지리는 2022년 배우자 을은 B주택, 거주주택입니다. B주택, 배우자 명의의 B주택, 부담부 증여로 받았던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리 내용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에 거주주택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 거주기간을 부담부 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B주택은 이제 2001년 7월에 갑이 취득을 했잖아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2017년 이제 한 3월에 이제 갑은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로 이 B주택을 증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배우자 을은 이제 부담부 증여로 17년 3월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17년 3월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 기간에서부터 새롭게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당초 갑이 보유하고 있던 2001년 7월부터 이제 2017년 3월 그리고 22년까지 요 기간 부담부 증여로 증여하기 전과 후를 통산해서 거주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지리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법령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관계 법령 중에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정의입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대출이 끼어 있어요. 담보대출 5억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남편분이든 이제 부인분이든 이제 배우자에게 이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로, 즉 채무까지 통틀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찢어놨을 때는 어떻습니까? 10억 중에 순수 증여는 5억이고 그리고 채무는 5억이잖아요. 합쳐서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액을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끼워서 이 아파트 10억짜리 순자산가액은 5억 원인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 채무의 승계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양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담부는 양도이고요. 증여는 순수 증여인 증여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도의 정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가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중요한 말입니다. 유상으로, 무상이 아닙니다. 무상은 증여잖아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해서 예외적인 규정 3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나 등록에 형식적인 요건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그 실질주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 아까 5억이었죠. 5억에 대해서도 양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을 한번 보시면요. 1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1호, 2호 넘어가고요. 3호를 한번 보시면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여기에서 주택은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9억 원이죠. 이제 이러한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러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재 도시지역 내인 경우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인 경우는 10배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즉 주택의 부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요. 자, 감옥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리고 남욱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이라든가 동거봉양이라든가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서는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3항에 보시면 법 제88조 제1호 강목 외의 강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여기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제88조 제1호 강목 외의 부분 단서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소득세법 제88조 자, 1호의 강목,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 부담부 증여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 채무액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그 규정 한번 더 보시면요. 2항에서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우리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이런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그리고 및 제94조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감옥에 따른 자산 중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자 보시면 관로로 넘어가시고요.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이거는 이제 우리가 30%짜리잖아요. 이렇게 이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우리가 보유기간별 그리고 거주기간별로 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적용해주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하지만 97조의 2 제1항인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라든가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이게
제 배우자 2월가 이제 2월가세거든요. 그래서 2월가세라든가 이제 부당이익 계산분리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수중자가 취득했던 그 시점부터 이제 갖고 있던 이제 증여자가 받은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증여자가 받은 시점과 그리고 수중자가 준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산하는 기간입니다. 당초 이제 수중자가 갖고 있던 그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가업 상속을 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 보유기간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법인 한번 보시면요. 1항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해 제 8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그런 얘기인데요. 제 8항 2호는 이런 경우에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3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년이고 취득 당시에 만약에 당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유 기간만을 산정을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2+2입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8항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간 통산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지금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항을 한번 더 짚어보시면요.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혹시나 소실이 되거나 무너지거나 노동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보유기간 통산을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잖아요. 이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이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된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있던 그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1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 제3항 각호 A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우리가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호 A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소수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어떤 사람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법의 열경한 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든가 최연장자든가 어떤 이런 법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상속주택으로 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공동상속주택의 그 거주기간도 그 사람의 소유한 기간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20항을 물어봤잖아요. 제155조 20항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잘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자, 우리 보시면요. 자,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이게 보면은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런 임대주택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민간임대주택의 그 임대등록주택입니다. 임대등록주택. 자,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어떤 뭡니까?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장기가정 어린이집과 장기임대주택과 또는 장기가정 어린이집과 그리고 그 밖에 하나의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1세대가 각각 제1호,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 자,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해당 1주택,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만일 해당 거주주택을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 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이제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한 기간 중에 만일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가정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만일 우리가 거주주택으로서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그 거주주택의 최후의 거주주택에 대한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 첫 번째 받았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그 규정을 빼고 그 기간 이후분에 대해서만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을 적용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된 사항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생에 단 한 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을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뜻은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 만약에 직전 거주 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차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이제 영유아 보유법에 따른 그 가정 어린이집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그 이후의 기간이 2년 이상,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이제 임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5월달에 종소세를 신고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작년에 아마 그 현황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 5%를 좀 초과해서 올렸나봐요. 그 다세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주택을 주택 중에 두호죠. 두호가 이제 5% 초과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냥 싸그리 그냥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그 감면세였습니다. 최대 75%까지 해주는 그 규정을 아예 못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동산 시세만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시세의 동반 상승을 해가지고 전세라든가 월세가 굉장히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정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고 취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싸그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그렇죠.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항의 관계법령 굉장히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좀 지켜봤는데 이러한 이제 법 관계법령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가 였습니까? 우리가 갑은 A주택과 B주택과 C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제 배우자한테 거주하고 있는 B주택과 C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갖고 있던 A주택과 배우자가 갖고 있던 C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입니다. 2022년 배우자는 거주주택인 을이 아니고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이 B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17년 3월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그 155조 20항의 그 거주기간의 계산을 당초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2021년 7월부터 양도하는 증여한 그 기간은 17년 3월 이전과 3월 이후를 통산해서 2022년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요. 자, 같이 보시면 동일 세대원 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 거주주택이죠. 이러한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체 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강목 외의 부분 후담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 즉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 증여를 받았던 겁니까? 2017년이었나요? 2017년 3월부터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억 중에 채무, 담보대출이었죠. 채무인 5억에 대해서는 17년 3월부터 계산을 하고요.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이어서 보시면 다만 부담부 증여 중에 우리가 증여로 보는 것 10억 중에 5억 순증여액이었잖아요. 부담부 증여 중에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례를 쭉 올라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비주택을 11대 증여자죠. 2001년 7월에 취득을 했잖아요. 요 기간부터 증여한 기간 17년 3월 요 기간을 통산을 하고 그리고 2022년까지 기간 200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기간을 통산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거주주택인 비주택의 가액이 10억이다. 그런데 10억 중에 이 담보대출이 끼어있는데 10억 중에 5억이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면 순수 증여액은 5억이잖아요. 그러면 순수 증여액인 5억에 대한 5억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을요, 여러분, 당초 요 재산을 취득을 했던 2001년 7월부터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담보대출인 요 5억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산을 한다? 증여 시점인 2017년 3월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가 뭐였습니까? 저희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회였잖아요. 왜냐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양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띈 증여인 경우에는 순수 증여액과 그리고 부담부 증여, 채무액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담부 증여주, 즉 양도인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대출이죠. 담보대출인 5억에 대해서는 증여한 그 시점부터 유상 이전이었기 때문에 매도와 똑같이 봅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17년 3월부터 계산을 하고 그리고 순수 증여의 5억에 대해서는 2001년 당초 증여자가 증여했던 그 시점인 2001년 7월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관련된 예를 여러분 제가 더 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요. 관계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04년에 서면 4팀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만일 그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즉 순수 증여입니다. 만약 10억 중에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10억 그대로 증여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했던 그 증여 시점부터 양도한 기간까지 즉 증여 전후 기간을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95년제 한번 95년에 제1460114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동일 세대원 간의 증여를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예외 규정이네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만일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보유기간을 통산을 한다. 맞습니다. 순수한 증여인 경우에는 거주한 그 기간과 보유한 기간,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통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거주한 주택, A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거주자 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이제 A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한번 더 보실까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거주자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한 후에 갑이죠. 동일 세대원의 갑이죠. 받은 사람이죠. 수증자죠. 수증자가 양도니까 증여가 아니네요. 양도한 후 갑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습니까?
갑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양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상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당초에는 2000년도 요 집을 취득을 해서 그리고 나서 2005년에 갑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2005년에 이제 취득한 갑이 요 주택을 2010년에 이제 양도를 하는데 이때 당의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갑이 당초 취득한 유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네요. 자, 이상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고가의 그런 평가되는 그런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뭐 요즘 뭐 부동산이 아니고 뭐죠?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이제 뭐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주택이니까 주택을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이제 동일 세대원 간의 주택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요즘 세금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당의 주택에 만약 채무액이 끼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채무액에 대한 이제 취득 시점과 그리고 순수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에 대한 그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순수 증여액에 대한 순수 증여액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점부터 계산을 하지만 채무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그 시점, 증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